안녕하세요. 새 여자에게 명상을 부탁해 책 읽어주는 여자 윤지향입니다. 네, 어느덧 12월 올해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저희 새 여자에게 명상을 부탁해가 시작한 지 1년이 됐어요. 박수! 와! 사실 이렇게 1년째 될 때는 두 선생님과 함께 새 여자가 다 같이 모여서 축하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있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꼭 아쉬운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것들도 정말 많이 생각나고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배우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자전거 도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우쿨렐레 연주해보려고 했는데 딱 하루 했어요. 이렇게 아쉬운 것들 셀 수도 없이 많고요. 또 그때 이랬다면 어땠을까 하고 어떤 상황에서 좀 더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도 있고요. 특히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일이잖아요. 쉽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렇게 방송을 저처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나 능력이 있고 또 진행을 잘 하시고 외모도 출중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가운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생각도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저를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꾸만 작아지는 저와 또 여러분을 위한 글을 낭독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정문정 작가님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일부를 낭독해 볼 텐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화자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쇼미더머니 6가 끝났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유독 이 방송은 시즌 1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챙겨봤다. 특히 힙합하는 사람들 특유의 태도가 마음에 들어 더 좋아하게 됐다.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내가 최고야 하는 허세를 보고 있으면 몹시 즐겁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자들이 심사위원 앞에서 무조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심사위원들은 선고를 내리는 의사 같고 형량을 알리는 판사 같았다. 그래서 안쓰러웠다.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해 개성 있는 친구들을 무안하게 만드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쇼미더머니에서는 지원자들의 태도가 당찼다. 건방져 보이기까지 할 정도였다. 심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지기도 하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하기도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뭘 믿고 저러나 좀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갈수록 그런 당당함에 매료됐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지만 그건 익은 후의 말이다. 우리는 익기도 전에 고개부터 숙여오지 않았던가. 힙합은 원래 익지 않은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이었다. 익기도 전에 부러뜨리는 세상에 대한 저항이었다. 커다란 휴대용 라디오를 어깨에 메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소리치던 것이 힙합의 원조다. 미국 할렘가에 거주하는 흑인이나 스페인계 청소년들은 악기를 살 돈이 없어서 기존 레코드를 버무려 음악을 만들었다. 인종차별이 극심해서 밤이 되면 인종주의자들이 총을 쏘고 피부가 검어서 밤이라 안 보여 몰랐다고 둘러대곤 했는데 흑인들이 거기에 저항해서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소리친 것이 랩의 모태다. 허세는 존재감 없는 사람들의 발명품이기도 하다. 가난한 흑인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했다. 대부분의 래퍼가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 쓰거나 별명으로 쓰는 MC는 마이크 컨트롤러의 약어로 마이크 지배자라는 뜻이다. 크라운, 닥터, 킹, 지니어스 같은 말들은 모두 자신을 과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런 힙합 정신에서 온 것이다. 힙합 패션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됐다. 신발이나 티셔츠, 바지를 모두 크게 입는 힙합 패션은 할렘가에 사는 가난한 흑인들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을 수 없었던 데서 유래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한 번 사면 최대한 오래 입어야 했기에
키가 크고 살이 찔 것까지 대비해 몸에 맞지 않는 커다란 옷을 샀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화가 되면서 힙합 패션은 이제 쿨한 자기 표현 방식으로 인정받게 됐다. 결핍은 그 자체로는 연약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무엇이라 믿고 남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따라 위대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예술가가 작업하는 방식도 이와 같다. 한국처럼 서로 자존감을 낮추는 데 바쁘고 권위적인 곳일수록 더더욱 이런 힙합 정신이 필요하다. 남들이 하는 평가를 그대로 믿지 않고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리스펙하는 것. 그렇게 되면 누군가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흑인 작가 제임스 앨런 맥퍼슨의 책 행동 반경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우리 아빠하고요, 뉴욕에 사는 큰형이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갖기 위해서는 자화자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자화자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니까요. 네, 정문정 작가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137쪽에서 140쪽을 낭독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진짜 자신감 넘친다. 어쩜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너무 멋있다. 본인을 자신 있게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이 정말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말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보면서 재밌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게 느껴졌던 게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판단, 평가, 그리고 선택되어지고 아니면 떨어지고 오디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 오늘 낭독한 글 중에서 한 줄을 꼽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요. 분명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할 때는요, 성공 노트? 셀프 칭찬 노트를 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쉬웠던 것들 말고 내가 잘한 것 한 가지, 두 가지 꼭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올해 책 30권을 읽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책을 포함해서 총 33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성공했죠. 네, 책 읽어주는 여자라는 이름에 비해서 좀 부족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니야. 이건 셀프 칭찬 노트니까 잘했어. 아주 잘했다. 권수가 뭐 몇 권 읽느냐가 뭐가 중요해. 책을 잘 읽는 게 중요한 거지.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써내려가고. 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헤어자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처음 접하고 또 명상에 대해서 알아갔던 것들, 내 스스로를 조금씩 알아차리려고 노력했던 것들, 이런 것들 저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올 한 해 참 잘한 일들을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스스로를 격려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 최근에 여행을 못 가서 지난 여행 사진들 꺼내서 다시 꺼내보고는 하잖아요. 여행 사진 꺼내보면 어떠세요? 옛날 생각나고 그때 그 순간이 다시 생각나고 여행하는 느낌 들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았던 순간, 내가 잘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면서 기분 좋게 올 한 해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굉장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든든한 존재가 제 곁에 어깨 가까이에 와서 어깨를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면서 많이 힘들지? 괜찮아. 저 사람 신경 쓰지 마. 잘했어. 이렇게 도닥여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연말 모임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집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여자 명상 함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책 들고 함께 낭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